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지인들로부터 책 추천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난감하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따질 거 따지고 뺄 거 빼서 추천을 해줘도 안 읽을 거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별로 도움되는 추천을 못하는 거죠, 제가. 사실 책 추천해준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를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책 추천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알파고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을 추천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보면요, 자아나 자유의지는 허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서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오히려 매우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은 바로 자유나 자유의지 때문에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혼의 울림과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어떤 책을 읽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내게 필요한 책을 추천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니까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아마 좀 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는데 이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니체, 24살의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문학 교수가 됐습니다. 바젤 대학교에서 문헌학에 대한 니체의 능력을 딱 보고 학위도 없는데 그냥 바로 교수로 채용시켜줬어요. 그 압도적인 고문헌 덕후였거든요. 성공한 덕후였던 거죠. 니체의 엄청난 철학적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그 문헌학을 연구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 방식을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책으로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고고학자가 오래전에 땅에 묻혀있던 털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럼 일단 삽을 들고 그 주변을 파내려 가겠죠? 중요한 것은 삽질하는 동안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땅에 묻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석은 뒤로 해두고 파는 데만 열중을 해야죠. 발굴이 끝나면 그때서야 유물 간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의 발전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먼저 가설을 세운 뒤에 필요한 증거를 선택적으로 수집합니다. 오래전 털을 발굴할 때 가설에 불필요한 것은 발굴하지 않거나 발견되지도 않은 것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은 하죠. 실제로 아마 그런 사례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식 발전 과정에 있어서 고고학적 탐구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람 개인의 힘으로 하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쓴 편지, 말, 신문 기사 등 전부 한 사람이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니체나 푸코처럼 가능했다 하더라도 아마 반 정도의 성공이었을 거예요. 그들도 인간으로서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아닌 컴퓨터는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사람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죠. 잠이 솔솔 옵니다. 결론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주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피케티가 굉장한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가 고고학적 방법, 다른 말로 통계적 방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 나라의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거는 뭐 최근 자료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 된 그런 국세청 통계 자료를 이용을 한 거죠. 당시의 물가와 자본소득, 노동소득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또 당시에 쓰였던 문학까지 비교 자료를 사용을 했죠. 예를 들어 18세기 소설에서 돼지국밥이 얼마였고 그걸 사 먹은 사람의 직업과 생활 수준, 월급 등을 당시의 국세청 통계 자료와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소득 분배와 경제 성장의 연관성을 도출해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활용을 하면 지식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지도는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기사나 블로그의 일기장, 쪽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글은 오래전부터 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도서관의 모든 책을 스캔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죠. 2015년에 미국 법원에서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책을 스캔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미래를 바꿔놓을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스캔한 자료를 가지고 구글이 뭘 하던 아무도 그것을 검열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저작권에 대한 판례는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이 또 매우 크죠. 그 다른 나라에 물론 한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체, 푸코, 피케티가 했던 작업은 지금까지 한국 역사나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천재들의 사고를 합친 개인 비서, 즉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저작권이 없는 정보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정보는 양쪽으로는 방대하지만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익명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들 간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책을 스캔한 정보를 분석한다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책에는 광고나 쓸데없는 잡소리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썼는지 명확히 적혀 있고 관련 참고 자료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오타도 인터넷 정보에 비하면 0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식의 지도죠. 책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게 책들도 사람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과 책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을 스캔할 수는 없지만 책은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저자나 목차, 출판 시기는 책의 외부 컨텐츠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부 컨텐츠를 분석하면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지식의 지도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읽었던 사람이 신비한 동물 사전 영화를 봤을 때 흥미를 느낄 확률이 매우 큰 것처럼 연결고리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책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대인이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구글에 논문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인용 횟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인용은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잡계 연구에서 허브를 찾는 것처럼 연결고리가 많은 허브 논문을 찾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책으로 분야를 확장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허브는 우리가 잘 아는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성경이나 논어 같은 책이요.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전체 복잡계 네트워크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가 가장 적절한지 지도를 보고 따라가야 해요. 이 지도가 있다면 더 이상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정보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정보까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연결 다리가 사실 없죠? 이 기술이 실현되면은 개인 비서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책 추천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차적인 데이터 처리, 책을 스캔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로 만든 그 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RStudio라고 하는 툴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통계에 특화되어 있는 컴퓨터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대한 자료를 혼자 통계를 내려면 힘드니까 컴퓨터가 대신 통계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엑셀로도 통계가 굉장히 잘 돌아가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엑셀은 숫자를 다룬다는 겁니다. R은 텍스트를 다루고 그 텍스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R을 4년 전에 처음 알고 좀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기술 설명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럼 일단 이게 잘 됐는지 보려면은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을 이 툴로 분석을 할 겁니다. 아직 이 시제품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지식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이 불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다음 읽을 책이 무엇이 될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직접 읽어보는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의미가 있는지 검증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잘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저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죠.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와 저의 네트워크를 비교한다면은 아마 더 빠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매우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R이라던가 통계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댓글로 좀 연락을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무겁고 꽤 길었는데 다음에는 무겁지 않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